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시장이 연일 밀리다 보니까 요즘 주식 고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약세 국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이 꼬이면서 악순환이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고통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국면인데요. 여러분들 위기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11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고용 지표에 주목했는데요. 이 발언 직후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가 역시 치솟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한편 이날 테슬라는 9% 급락, 엔비디아는 16%, 저희 넷플릭스는 16% 급등하면서 개별 종목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또 떨어졌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가 바로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 그린 요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조금 먼저 10년물 금리부터 좀 보시면요. 국채 금리 정말 많이 올라갔죠. 자, 파월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5%에 육박했습니다. 4.99% 가리키고 있고 이게 2007년 이후 정말 최고치를 경신한 숫자입니다.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5.1%, 그리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예요. 30년물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5.16%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유가 급등, 금리 급등,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모여 있죠. 이번 주에 여러 위원들의 좀 비둘기파 발언들이 이어졌었잖아요. 오늘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모두가 기다렸을 겁니다. 사실 이 파월 의장도 긍정적이긴 했어요. 고용이나 물가 둔화가 좀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두고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증시에도 반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파월의 발언을 두고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해석을 하면서도 이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파월 의장이 이 불확실성과 또 위험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이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WTI 같은 경우 보시면요. 배럴당 89달러 돌파를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0달러 돌파를 하면서 93달러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고용이 여전히 이제 견조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1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21만 명이었는데 좀 밑돈 수치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제 해고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어서 좀 다음번 지표 발표 때는 어떤 수치가 나올지 우리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요, 전월 대비해서 2% 감소한 연율 396만 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 이제 3.5% 감소보다
적게 줄어들었지만 9월 수치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8%까지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가 조금 부진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계기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이 분노성 시위가 정말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미국 국무부가 해외 자국민들을 상대로 잠재적 폭력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전 세계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이제 잠재적 폭력 가능성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해외 미국인들이 좀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이제 좀 권고를 계속 했는데요. 전 세계 보안주의보,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미국 시민들이 관광객으로 이제 특히 많이 다니는 장소를 좀 주의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이슬람이 지하드로의 로켓 오발로 발생한 사고라면서 이 공습을 계속해서 좀 부인하고 있지만 중동권에서는 이걸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폭발 주범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리스크 너무 크죠. 거기에 금리 인상 또 금리 급등까지 시장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져 있고 또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것 같지만 또 인플레이션 발언을 했죠. 이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그래도 후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곧 있을 이제 FOMC를 앞두고도 투자 전략 또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혜진 전문가가 많이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뭐 지뢰밭 지금 뉴스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낮고 말이죠. 주택 판매도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국면인데 테슬라까지 말이죠. 이익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아주 엉망입니다. 네, 테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테슬라 지금 9.3% 하락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시간 외에서 10%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말 수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격이나 정책으로 영업이익률도 또 급감을 했죠. 뭐 시장 전망치도 하락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이 사이버 트럭이 생산 시작 이후에 1년에서 18개월 동안 상당한 플러스 현금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금리 여파와 또 업황 전반적으로 우려가 지속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오늘 테슬라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주들의 흐름도 지금 쉽지 않은데요. 루시드도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니콜라는 그래도 조금 약하지만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6% 넘게 지금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뭐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 지금 전기차주들의 흐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넷플릭스 어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16% 급등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윗돌고 또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3분기 가입자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876만 명 늘어서 총 2억 4,715만 명이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3분기 가입자 증가폭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부터 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를 시행을 했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었는데 성장세로 바로 돌아서면서 가격 인상,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계정 공유를 금지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까지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여전히 뭐 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는 좀 좋은 모습이죠. 이런 계정 공유 금지가 또 다른 OTT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TSMC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대로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TSMC 이제 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에 힘을 입었죠.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입니다.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자체적인 AI 관련 기반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실적에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3분기 순이익이 2,11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이런 금액을 기록을 했고 시장 예상치는 1,904억 대만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3나노 공정에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 15가 9월에 발매를 시작을 한 것도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미국 정부의 강화된 이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TSMC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이 TSMC에 대한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좀 짚어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에 6% 지금 급등 흐름을 보여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 조정에 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연료비 상승, 전쟁 이슈, 또 이제 4분기 때 여행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은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4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항공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크로적 환경이 정말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또 증시팔과 함께 그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여러 특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딱 꼬집어서 테슬라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익이 떨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앨런 머스크 그 개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주가 하락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정말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800만 원 선 지키고 있다가 조금 전에는 뭐 3,90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3,890만 원 선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SEC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출시가 되면은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정말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이 SEC의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지금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인할 확률이 90%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변이 없다면 승인을 할 경우에 정말 급등을 하면서 자금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소식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였던 알트코인 이 오브스가 있어요. 오브스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의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엄청 빠졌죠. 급등 상장한 이후에 급등 흐름 보이면서 지금은 다시 7%대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낸스 상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바이낸스 상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호재성을 인식을 해서 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코인의 흐름들을 보시면 작은 일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우리가 다
성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 대불장이 한번 지나고 폭락장 이후에 또 손실이 많이 생긴 투자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가상자산 시장인데 그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 더 신중을 기울여야겠죠. 어느 때보다 이슈를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때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윤 대통령 21일부터 26일 사우디 카타르 순방 경제인 동행.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 카타르를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10월 21일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사우디, 그다음에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1일 날 이제 사우디에 도착을 해서 22일서부터 23일까지는 이제 사우디에 머물고요. 그다음에 24, 25일은 카타르에서 이제 머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2일 같은 경우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와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을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이제 한 사우디 이제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에 도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타르에 관련돼서 카타르 군주와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죠. 머물고 있는 시간은 길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한 사우디 간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격상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이제 격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를 이제 방문하는 이유도 지난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대한 이제 답방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중동 지역이 상당히 좀 정세가 좀 불안합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분쟁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일부 예측이 있었지만 사우디 측에서 뭐 강력한 그런 이제 방문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방문이 성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OU를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 MOU에 내용에 덧붙여서 관련된 분야를 좀 더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의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이제 원유,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사우디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이제 한 38%가 이제 사우디산 원유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우디와의 이런 에너지 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보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졌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사우디 이제 진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현지 공장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내에서 뭐 국내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네옴시티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우디 내에서 건설 관련된 분야의 수주를 좀 더 확대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역 정세 문제에 대한 논의도 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 세계 이제 엑스포를 지금 유치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우디가 가장 앞선 그런 이제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를 같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우디가 그런 거를 뭐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각 이제 사우디와 이제 간에 이제 경제 협력 관련된 분야가 이제 많이 지금 얘기가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 같은 경우에는 양국 한 300여 명의 이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나 첨단 산업 분야, 그다음에 제조업, 금융, 문화 등 이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아마 수십 건의 MOU가 추가적으로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한국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같은 경우는 양국 간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청정에너지, 뭐 수소죠. 그다음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이제 4개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협력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건설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네옴시티나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이 추가적으로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니까 아마 이번에 사우디에 방문한 이후에 아마 여러 건의 이제 계약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르 방문 같은 경우에는 한카타르 이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마 양국 간의 여러 건의 MOU가 체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MOU를 통해서 카타르와 경제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고요. 국내 기업들의 카타르 진출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발주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한 65척의 이제 LNG선을 발주했고요. 올해에도 한 40여 척의 LNG선이 발주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7척 정도가 이제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를 이제 보도에 나올 만큼 이런 이제 그 LNG선의 이제 수주가 상당히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해당 기대감으로 네옴시티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때문인지 일부 관련주들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에서도 종목 옥석 가리기 그리고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 정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항상 그렇지만 경제사절단이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되는 거는 이제 한국경제인연합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정경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경련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한경련과 이제 대한상의 중심으로 이제 방문사절단이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한경련의 역할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후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환경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총 139개 정도의 이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사우디, 카타르를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한 130여 개 회사가 사우디를 방문하고요. 카타르는 한 59개 회사 정도가 지금 동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우디하고 카타르와 이제 이번에 이제 선정된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 간의 교육 및 투자 실적이 좀 있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양국 간의 이제 산업 형성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돼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전체의 72%를 차지할 만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제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건설 관련, 인프라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방산, 자동차 첨단 제조, ICT 그리고 뭐 바이오 등 일단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산업군을 망라한 그런 이제 기업체들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동 지역에 이런 이제 진출을 계속 원했었던 그런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견기업을 먼저 보시면 한 24개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 이번 이제 그 순방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상장사를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풍산이나 한국항공우주, 성신양의 태경산업, 도화 엔지니어링, S&T 다이나믹스, 한미글로벌, 컴투스 같은 이제 중견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70여 개 회사가 있는데 상장기업으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상장기업의 계열사들은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이나 IT,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기업이 35개 회사가 지금 이번 순방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뭐 에너지, 건설, 프렌트, 조선, 이런 이제 대형 그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LNG 수주와 관련돼서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그 담당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그룹 같은 경우도 총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참여를 할 걸로 동행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다음에 김동관 하라그룹 부회장, 그다음에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 그다음에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같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을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는 대부분 이제 상장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장 회사를 보면 이제 국내 그룹들이 이제 좀 많이 같이 이제 이 다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국내 기업들 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이제 보는 이제 리스트입니다. 뭐 이게 한국경제인 연합회에 이제 가서 홈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지금 뭐 화면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35개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부분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는 그룹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D 현대그룹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HD 현대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회사인 HD 현대가 참여를 하고요.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이제 회장과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일단 뭐 전자 관련된 분야도 있고 특히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이제 분야가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중동 시장을 이제 확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이제 건설 인프라 투자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있지만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분야도 같이 사우디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SK온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특이한 건 이제 KT나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이런 중동 시장의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ENN 같은 경우도 뭐 중동 지역에 한류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장사 중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어떤 새롭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나 아니면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함께한다니 더욱더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중동 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다양하게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방문을 하면서 이제 수행 명단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견 기업들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참여 기업도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그런 이제 회사 분야에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MOU가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이제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된 분야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왔을 때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이 뭐 많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네옴시티 관련돼서 건설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건설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MOU가 체결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돼서 뭐 단순히 건설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이제 40여 척의 이제 LNG선이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17척에 대해서 수주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과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관련된 LNG 운반선에 대해서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외에 그 에너지 관련된 분야, 특히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UAE도 그렇긴 하지만 뭐 사우디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차세대 관련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석유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석유 이후에 뭐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그린 수소나 그다음에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투자에 아니면 투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요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한미글로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1위의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이제 PM이다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 기업이다라고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가장 큰 수혜를 대상주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강하게 이제 머리에 이제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우디 내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특히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도 세부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글로벌 입장에서도 몇 건의 이제 수주가 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뭐 국내 플랜트 관련된 회사면서 중동 지역의 플랜트, 그러니까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돼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뭐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내에서 여러 이제 그러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 플랜트를 수주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32개의 이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우디 내에서의 그 인지도도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사우디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의 기본 설계를 수주를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EPC까지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사우디가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관련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친환경 이런 이제 그린 수소, 암모니아 관련돼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건설 기계 관련돼서 HD 현대 인프라코아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올 초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 때문에 뭐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수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사우디 관련돼서 건설 기계 장비를 사우디에만 9월까지 846대를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에 투입되는 대형 굴삭기, 그다음에 대형 휠로더 등 80대를 최근에 수주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우디 발 이제 이런 이제 매출도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용 이제 엔진, 그러니까 K2에 들어가는 엔진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폴란드발 이런 이제 엔진 수요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조선 관련돼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마 3분기도 영업이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LNG 운반선에 대해서 카타르발 수주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수주가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일면 핵심 수혜 섹터는 중동 투자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일제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인데요. 이제 4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온다면 순방의 성적표 역시 기업별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로 가니까 종목 고르기가 여간은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도 두 종목 열심히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 센티멘탈로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MC넥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 볼까요? 화장품주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골라왔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골라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가장 강한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밀리는데도 괜찮습니다. 잘 견디고 있고요.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지금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아주 제목이 뭐 거창합니다. 화장품 업계의 테슬라다.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그런 테슬라가 아니고 예전에 주가 올라갈 때의 테슬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제품력 기반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까지 될 정도로 높다 이런 얘기고 지난번에 저희가 코스메카 코리아 ODM 업체 얘기하면서 OPM 얼마로 얘기했습니까? 한 9% 얘기를 했었죠. 어제 뭐 영어무역, 의류 OEM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도 16% 정도면 업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고 글로벌향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북미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 태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3분기에 조금 매출이 줄었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소비 수요 이런 패턴이 지금 스타일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들의 주가가 빳빳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아모레G도 있고 뭐 여러 큰 회사 있습니다만은 거기 주가들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들 왜냐 인디 브랜드를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거 뭐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좀 싸고 가성비 좋은 걸로 가자. 품질은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서 소비자들이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다시 증설을 하면서 이제 체력을 확충을 하면서 다시 좀 몰아붙일 이런 태세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기에서는 중국이 뭐 조금 매출이 줄면서 뭐 적자 이런 성장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는 거고 국내 설비도 뭐 8월에 이제 국내 설비 확충이 끝나고 이동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생산이 어떻게 되죠? 줄거나 좀 멈추잖아요. 그런 게 9월부터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생산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4분기부터는 제대로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분기에는 제일 성장이 좋았던 매출이 좋았던 데는 북미입니다. 북미에서 계속 인디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플러스 60%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데 중국만 마이너스입니다. 중국만 좀 그렇고요. 유럽 쪽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쭉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니까 캐파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죠. 물론 시장이 좀 내려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뭐 증설한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증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증설을 해가지고 더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증설을 해야죠. 그런데 증설해도 영업이익률도 안 나오는데 증설한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가에 상당히 안 좋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 지금 영업이익률 어떻습니까? 양극재 3%까지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양극재를 가지고 셀을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9%입니다. 근데 AMPC 보조금 빼면 6%입니다. 9%나 6%나 3%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이 16% 정도 된다? 그럼 캐파 증설할 때 돈이 모자라면은
시장에서 빌려도 사실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우려감에 주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기관이 사흘째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사흘째 매수를 하면서 조금 바닥을 지금 만들려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그 근처에서 지금 단단히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역사적인 밸류 반대로 봤을 때는 이미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가 한번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좀 올라갈 거다 이런 거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는 3분기에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면서 15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CNC 인터내셔널은 15.4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아까 제목에 테슬라라는 말이 나왔죠. 해외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지금 가성비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CNC 인터내셔널은 29%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이런 주식 참 고르기 힘든데요. MC넥스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해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MC넥스가 뭘 하는 데죠? 카메라도 그렇고 전장형으로도 그렇고 모듈 카메라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MC넥스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중간까지만 해도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이틀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MC넥스도 올라오고 삼성전기도 화웨이 가는 핸드폰이 뭐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기도 좀 올랐죠. 근데 MC넥스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자율주행향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장향으로 가다 보면 고부가 가치 이런 그 비클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신차 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면 뭐 단가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볼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 뭐죠? 자율주행. 지금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카메라를 더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앞에 전방용으로 많이 지금 자율주행 모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장용 매출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22년 대비 23년은 매출 비중이 무려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추가로 3, 4%포인트까지 더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의 30% 정도까지 전장용 그 매출 비중이 올라올 거다.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카메라 쪽도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아무래도 4분기 되면은 이제 카메라 쪽이 그 푸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최근에 출시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쪽도 계속 이제 폴디드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또 신제품 신모델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동계 이쪽으로 뭐 신규 밴더로 들어간 것도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4분기 괜찮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주가 재평가를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보겠습니다. 티어1 공급자로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티어1, 티어2 알죠? 1등급, 2등급 뭐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티어1, 티어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소규모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폴디드 좀 구동계 신규 밴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카메라 스펙이 올라가고 Q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쭉 밀리다가 다시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다. 어제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어쨌든 버티는 모습이 연 이틀 나왔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자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방보다는 뭐 앞으로는 상방 쪽으로 좀 열어놓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포워드 PR 13.6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삼성 전기보다는 조금 낮고 다른 것보다는 높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아 보입니다. 자, 괴리를 보겠습니다. MC넥스 41%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CNC 인터내셔널, 펀더멘털로 MC넥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파월 의장 발언과 국채금리 상승에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윤 대통령 21일부터 26일 사우디 카타르 순방한다. 경제인과 동행, 중동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에 따른 수혜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화장품계 테슬라로 불리죠. 하나증권은 성장 모멘텀 불변으로 지금 매수할 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자율주행차에 호재가 들어오면서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성장 속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MC넥스까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